자다가 쥐가 나서 깨요. 그 다음에 쥐가 나서 아파서 깨요. 그 다음에 다리가 저려서 깨요. 뭐 이 정도 증상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 해서 모든 환자가 하지정맥류 수술할 정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정맥류 증상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침보다는 오후 늦게나 밤 시간에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정맥혈관이 제대로 흐르질 못하고 거꾸로 흐르는 역류 현상 때문에 생기는데, 그런 역류가 계속 하루 종일 반복이 되다 보면 증상이 늦은 시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정맥류 관련한 증상의 특징을 좀 늦은 시간에 잘 생긴다라는 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야간에 쥐가 나거나, 또는 뭐 종아리가 저린다든지, 아니면 붓는다든지, 종아리가 열감이 심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증상들이 결국에는 자다가 생겨버리면 수면 위생이라고 하죠. 수면의 질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지정맥류는 특징을 파악하고 잘 진단해서 치료받는 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다가 쥐가 나서 깨요. 그 다음에 쥐가 나서 아파서 깨요. 그 다음에 다리가 저려서 깨요. 뭐 이 정도 증상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 해서 모든 환자가 하지정맥류 수술할 정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망상정맥이라든지 어디서 관통하고 있는 관통정맥 단계에서 혈관이 고장나서 이런 증상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뭐 혈관 경화주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필요한 곳에 적절한 혈관을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면 그런 증상이 조절될 수 있죠. 정확하게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혈관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치료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런 증상들은 밤에 꼭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게 꼭 수술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신고 주무셔서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보통은 압박 스타킹은 낮에 활동할 때 신는데, 밤에 집에서 쉴 때는 압박 스타킹은 굳이 착용 안 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이 없다, 뭐 그러면 다리를 좀 올리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마사지를 해주다든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제가 정한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늘 밤에 쥐가 나서 힘들어요 하는데, 환자가 새벽 3시에 늘 무서웠는데 이제는 새벽 3시가 무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게 꽂혀서 새벽 3시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얘기는 좀 같이 나누고 공유해서 하지정맥류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빨리 자기의 증상을 인식을 하고 치료를 잘 받고 삶의 질이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지정맥류 증상의 특징, 이 늦은 시간, 특히 이제 수면, 자고 있는 동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 새벽 3시 이럴 때 자꾸 잠에서 깨고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지정맥류를 한번 의심해보고 정밀하게 진단을 받고 잘 치료받으셔서 수면의 질, 삶의 질이 모두 잘 개선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